안녕하세요. 호인구상학입니다. 오늘은 8월달, 이제 8월달이 8월 7일부터인데 8월달 운세를 제가 각 그 일간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본다, 뭐 예를 들어서 운세를 본다,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사실은 뭐 일간만 갖고 뭐 이 사주를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약간 좀 뭐 위험하다라고보다도 뭐 근접할 수는 없다. 어떤 그 달의 현실의 운세를 보기에 근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뭐 우리가 지금 통념적으로 사실 일간만 보고 아니면 사주에 그냥 육친만 갖고 이제 보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육친 이전에 사실은 이제 오행이 먼저였고, 오행의 어떤 중요성이 어찌 보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주라는 개념을 한 몇 년 보다 보니까 육친의 개념보다 오행인 개념이 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일관만 가지고도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동영상을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일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구성학적인 개념을 좀 따져보면, 중궁에 이제 5라는 숫자가 들어오면서, 본명성 5하고, 그 다음에 본명성 2, 이분들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정의반이 왔고, 어떤 그 중궁에 왔다고 하는 거는 답답함이나 아니면 오래됐던 문제가 터져날 수 있는 시기가 본명성 5가 되는 거고, 본명성 2 같은 경우는 곤궁이 깨집니다. 그럼 자기 집이 깨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져요. 그러면 사고수가 생기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별수도 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명성 2 같은 경우는 누가 있냐면 89년생하고 그 다음에 80년생, 89년생, 그 다음에 내려가서 71년생,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민생, 호랑이띠, 그러니까 62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8월달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어떤 이런 부분, 어떤 직장적인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본명성 5 같은 경우는 95년생, 그 다음에 86년생, 그 다음에 77년생, 그 다음에 68년생, 그 다음에 59년생, 이분들은 본명성 5인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질병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병이 올 수 있는 시기가 8월달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월생, 인달, 축생, 축달, 그러니까 이민년 자체에서는 축달, 인달, 그러니까 어떤 계절의 어떤 사주와 관계없이 축달이나 인달인 분들은 올해는, 그러니까 몇 월입니까? 인달입니다. 몇 월입니까? 축달입니다. 올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각 일간별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 하면,
일간별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간목이 있겠죠. 간목. 간목 안에 자기 자신이 간목일주다. 간목일주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 8월 달은 무신달이 돼요. 무신달이. 무토가 오면 편제가 오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큰 돈,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큰 돈, 재물의 욕심, 투기성, 뭐 이런 게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전달을 보면 그 전달은 목화 상관, 식상관 달이에요. 식상관 달 같은 경우는 일을 벌린다. 일을 한번 벌려보고 싶다. 일을 벌렸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벌렸는데 8월 달이 오니까 편제가 와버리니까 돈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일주는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어떤 긴박함, 돈의 갈등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애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네.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달 같은 경우니까 정미달 같은 경우에는 애정적인 같은 거 보면 정화가 왔으니까 똑같습니다. 식상관이 왔으니까 이걸 관찰을 해보겠다요. 애정적인 부분에서 이 남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무신달이 와버리면 이 사람의 능력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남자를 만나면 돈을 잘 벌을까?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간목일주들은 사업자라거나 일반이라고 하면 돈에 대한 어떤 개념, 어떤 큰 재물에 대한 투기성의 충동성, 이제 돈이 돼야 한다. 이런 개념이 오는 거고, 그 다음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났는데, 이제 편제가 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일주입니다. 을목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오고 무토가 왔으니까, 정화가 오면 식상관이 오고, 그 다음에 정제가 와버렸습니다. 정제. 식상관이 오면서 정제가 와버리면 일을 벌렸더니, 그러니까 을목일주들은 무언가 일을 벌렸더니 정제가 와버리면 돈이 되는 것 같더라. 조금 뭔가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일주는 의외로 이달에 돈이 좀 돈이 온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에 이제 또 참고할 만한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을목이나 간목이나 신월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하게 뭐라 그래요? 그게 근이 없다, 근이 약하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의 어떤 보폭, 그러니까 주변에 근이 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겠죠. 근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수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일주나 을목일주들은 이 사람이 돈은 버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제가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가 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할 때입니다. 정제보단 편제가 좋으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정일주입니다.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 목화, 화토
비겁이 왔습니다. 비겁.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겁 겁재가 왔습니다. 비겁 겁재가 와버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와버리면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자금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금 문제, 돈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일을 벌렸더니 자금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겁이 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토 식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막혔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는 듯 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 속에서는 지난달과 이달을 비교해서 봐서는 지난달에 조금 급했는데 이달에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애정적인 부분은 병화 입장 속에서 비겁이 오면 비겁 겁재가 오면 통상 바람 내지는 새로운 인연사 아니면 이별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달에 와서는 이제 식신이라고 그러나요? 식신운이 와버리면 새로운 인연보다도 완벽히 정리를 할까? 식상관이 와버리면 완벽히 정리를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병정일주들은 지난달 이달에 이어서 애정사가 있었는데 이달에 와서는 정리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일간을 대비 오로지 육친적인 개념만 갖고 사주 전체를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간단히 바라보는 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정. 그 다음에 이제 병정. 그럼 이제 정화 같은 경우가 병정인데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가 똑같은 정화 비견이 왔어요. 비견이 왔을 때는 겁재가 왔을 때는 약간의 분탈이 오는데 비견이 왔을 때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를 이렇게 좀 더 열성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생길 수 있는데 그 다음에가 정화 입장 속에 상관이 와버리면 뜻대로 안 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 속에서는 일이 되는 듯 했는데 이달이 오면 상관이 와버리니까 뜻대로 안 돼서 접을까? 때로는 뭔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정. 그러니까 병정에서 이제 정화 입장 속에서의 이제 애정사라 그러네. 애정사는 비견 입장 속에서는 뭔가 한번 잘해볼까 연락을 했다가 이달에는 상관이 와버리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정에서 정화 입장 속에선 상관이 와버리면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입장 속에서는 그냥 상관이 와버리니까 에이 아니다 만나려 했는데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죠. 쳐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사가 참 맨날 거기서 거기이고 약간 이제 변동이 많고 특히나 이제 그 구운이 오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잘해야 된다 여자들한테. 왜 그러면 그냥 여자들이 기세가 강하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쉽게 생각한다. 이혼하면 되지 이별하면 되지. 저 사람 버리면 돼. 이렇게. 그게 세상의 흐름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운이 오니까 여자들도 인물이 훤해지잖아요. 훤해지면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버리는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보를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입장 속에서는 좀 많이 남자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모성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다듬으라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 많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제가 사주를 보다 보면 그냥 뭐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참. 옛날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시는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좀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바뀐 것만큼 사람도 바뀌어야죠. 그 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 지난번에 매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아요하고 그다음에 구독하기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르는 게 세 가지던데 좋아요, 구독하기 뭐 이런 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입니다. 무토. 이게 무토는 제가 일관된 특성을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언젠가 제가 사주를 좀 얘기하겠지만 무토가 이게 칼도자라고 뭐 칼찬 장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이고 강하고 약간 어른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이 많은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에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가 오니까 큰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천간에 물이 중중 임자 이런 분들은 뭐 무토가 오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막아준다 이래가지고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정미달 얘기하는 거예요. 정화가 왔을 때는 무토의 정화는 정인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인성이 와버리니까 남들도 알아주는 것 같다. 나도 좀 무언가 좀 뭐라 그래요? 남이 좀 이렇게 위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해본다. 자격을 갖고 출발한다. 그랬는데 똑같이 뭐가 왔냐면 무토가 왔습니다. 비견이 왔어요. 이럴 경우는 내 스스로가 힘이 생겼으니까 남들도 인정해 줬으니까 내가 한번 이제는 해봐야지 하는 어떤 의욕과 배짱이 생기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이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토. 그러면 무토 입장 속에서 애정사는 어떠냐라고 하면 애정사는 비견이 오면 애정사가 생기는데 비견이 오면 약간은 저놈과 한번 비교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다 라고 표현하다가 똑같은 비견이 와보니까 그러니까 정인에서 이번에 내려오는 게 비견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 저 사람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 있다면 인정? 이게 괜찮아? 나를 좀 잘 대해줘? 이랬다가 비견이 와버리면 또 다른 거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겁재가 오면 심한데 비견이 왔을 때도 갈등도 올 수 있어서 무토들 입장 속에서는 갈등이 왔다는 건 뭐냐면 정리해 요런 약간의 혼돈도 올 수 있다. 그럼 무토 입장 속에서의 애정사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토입니다. 기토는 정화가 왔다가 겁재가 오는 경우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왔다가 겁재가 왔으면 기토는 인성이 왔다가 겁재가 와버리면, 인성이 와버리면 뭐라 그러나요? 이제 이게 기토의 이게 편인이 되나요? 기토의 편인이 인성이 와버리면 인정받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재가 와버리면, 겁재라는 건 아까 이제 다른 육친에서도 얘기했지만 분탈이 생깁니다. 이건 뭔가 좀 묶였다, 인정받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겁재가 와버리면, 기토 입장 속에서 겁재가 와버리면 분탈이 생깁니다. 그럼 기토 입장 속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사 볼까요? 애정사는 이제 그 정인이 왔다가 토 입장 속에서 겁재가 또 와버리면,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토와 똑같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가 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입니다. 경금은 정관에서 왔다가 편인으로 와버리죠. 정관에서 왔다가 편인이 와버리면 인정을 받아서 남들도 인정을 해줘 버렸는데 이 달에 가서 편인이 와버리면, 이게 이게 육친 중에 재미없는 게 이제 편인, 그 다음에 편관, 상관이잖아요. 편인이 오면 잘못하면 묶인다, 아니면 도산, 좀 힘들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경금 입장 속에서 편인적인 경우의 수가 와버리면 사업자들 입장 속에서는 조금을 조심을 하세요. 장사합니다. 조금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와버리냐면, 경금 입장 속에서 애정사라고 하면 정관에서, 경금에서 정관에서 이게 뭐가 오냐면 토가 하니까 편인이 와버리니까 똑같습니다. 남자인 것 같았는데, 이게 경금 입장 속에서 이게 남자인 것 같은데, 괜찮은 놈 같았는데 이게 인성이 와버리면 아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이러면 경금들 입장 속에서 애정사를 따지면 이달은 재미가 없다,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 부딪힘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임묘진이라는 세월이라 그러잖아요. 그 세월의 경금일주들은 뭐라 그러나요? 힘이 있나? 힘이 없지 않아요? 경신금이 그리 힘이 좋지를 않습니다. 절지, 묘지,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금들은 흔하게 육친적인 개념으로 봐선 임묘진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은 여러모로 자기의 일간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은 뭐가 왔냐면, 신금은 평관에서 정인이 와버렸습니다. 평관에서 정인이 와버리면 평관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우리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물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정미달 같은 경우, 신금일주들 같은 경우에
재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무토식신이 와버리니까 스트레스, 이제 좀 낮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정미달 자체가 약간은 힘들다는 그 여파가 이달 자체에도 그렇게 좋게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단 병신금 일주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지로 뭐 이렇게 근이라 그러나요? 근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도 버티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월보다는 8월이 좀 낫고, 사주체가 좀 약하다고 하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버리면 밑으로 근이 오고 나중에 이제 식상운으로 가버리니까 조금은 좋게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정사라 그러는 병신금 입장 속에서 애정사 같은 경우는, 애정사는 뭐예요? 애정사가 평관에 왔다가 식상으로 와버리면, 평관이라는 개념은 이렇잖아요. 이게 남자인 것 같은데 머리 아픈 놈이다. 그랬다가 식상으로 오니까, 이건 머리 아프니까 식상이 아니고 이게 뭐야? 인성으로 와버리네. 아닌가 싶었는데 조금은 인성이 와버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 다시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금 입장 속에서는 애정사는 좀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신금이 갔으니까 이제 임계수가 남았습니다. 임수 입장 속에서 지난달에 정미달 같은 경우는 숙화 재성이 왔던 거고, 이달 같은 경우에는 화토 평관이 와버리니까 이게 숙화 재성이 오고 화토 평관이 와버리면 뭐라 그러나요? 재성이 오면 재성이라 돈인가 싶었는데, 뭔가 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얻어질 것 같았는데, 이게 평관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임수 입장 속에서도 신중의 임수가 장생한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달이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극복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임수 입장 속에서. 그리고 애정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라고 하면, 애정적인 부분, 숙화, 재성이니까 이거 다른 육친들 얘기했을 때 들으셨겠지만, 정제니까 이거 돈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평관이다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달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입장 속에서 애정을 따지면 이거는 아닌가 싶다라고 해서 갈등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수입니다. 천간의 마지막 자가 되는데, 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계수를 보면 계수가 정화를 보는 거네. 숙화 재성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이 왔죠.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숙화 재성이야.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달 같은 경우 정관이 와버리면 계수 입장 속에서는 역시 돈 벌어야 되겠구나, 현실적으로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게 계수하고 무토하고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을 무게 이렇게 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관인가 싶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은 버는 게 좋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돈을 버는 것이 유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국화. 그럼 재성이 왔다가 이번에 뭐냐면 정관이 와버리니까, 재성이 와버리면, 수국화, 재성이 와버리면, 이게 그 남자야? 아니면 애정이야?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꼈다가, 그 다음에 개수가 정관이 오니까, 이건 만나봐도 되는 거 아닌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간자 열자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육친적인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거겠죠. 사주 전체를 보고 어떤 흐름을 따져보고 근이 있는가 근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참고를 더 한다고 하면 제가 올해는 본명성 2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80년, 71년, 61년이 아니고 62년생. 2가 되면 62년생. 그러니까 89년, 80년, 71년, 62년생. 그 다음에 본명성 5, 95년, 86년, 77년, 68년. 이달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본명성 2 같은 경우 깨졌기 때문에 건강,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직장을 그만둘까? 그 다음에 집의 문제. 집이 좀 골이 아파요. 이거를 부셔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의 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달이나 축달에 태어난 분들도 이달만큼은, 그러니까 8월 달만큼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이었습니다. 잠시